반갑습니다. 병원장 김평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어렵냐면, 사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암이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암이 왜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저도 10년 전 이 암 하기 전에는 무서웠거든요. 우선 보기가 싫었어요. 내가 암 환자를 봐야 되나? 왜냐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아프신 분도 힘드시지만 치료하신 분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무섭지는 않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걔들도 약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암세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무서워할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터 대통령이에요. 카터 대통령 아마 최근에 뉴스에서 보신 건 어떤 뉴스냐면 카터 대통령 부인이 노안으로 사망하셨다. 근데 정작 카터 대통령 본인은 어떤 분이시냐면 흑색종 사기 뇌전이 환자예요. 언제 걸렸냐? 10년 전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 100세잖아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실제적으로 부고를 10년 전에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말기암입니다. 말기암 사기. 뇌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더구나 뇌전이 된 암이 없어. 사라졌어. 이게 뭐냐? 이게 딱 이런 일이 일어난 게 10년 딱 됐어요. 10년. 2013년에 그 약을 드셔가지고 뇌에 암이 없어진 거거든요. 우리 병원이 생기고 나서 1, 2년 후에 생긴 일이에요. 우리 병원, 제가 이 센터를 만든 건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했던 생각들이 진짜로 중요하고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늘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병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렇게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업데이트 할 게 있나, 뭔가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보고 다른 데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지만 사실 업데이트 할 게 별로 없어요. 현 상황에서. 물론 더 좋은 치료제를 만들려고 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진행도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노력, 거기에 더 뭘 해야 된다, 이것을 더 추가하고 할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반에 제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암이 왜 무섭은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지, 도대체 우리 몸엔
왜 암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걸 내가 어떻게, 걔들은 도대체 뭘 약점을 갖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은 도대체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재발하는 것하고 전이에요. 재발 같은. 그거 빼놓으면 사실은 무서워할 거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끝이잖아요. 안 됐으면 좀 털어내면 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술하게 되면 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을 하니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암에 씨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씨를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해요. 줄기세포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세포의 연합체예요. 세포의 연합체. 그래서 세포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항암 방사선 하면 백혈구 수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성구 수치가 떨어지는데 500, 10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중성구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18시간이에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왜 중성구 수치가 떨어지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항암 방사선은 증식을 빨리 하는 애를 죽이는 게 목적인 항암제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살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만들면 증식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성구가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증식을 잘하는 애를, 암이 이제 증식을 잘한다고 해서 증식을 잘하는 애한테 좀 뭔가 손상을 입혀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보자 하는 게 항암 방사선인데, 증식을 제일 잘하는 애는 사실은 중성구거든요. 중성구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같이 중성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수명이 18시간짜리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면역세포예요. 근데 우리 조직 속에는 마크로파지라는 게 있어요. 마크로파지 수명은 얼마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걔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같지가 않아요. 내 목숨이 몇 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세포, 그것을 구성하는 세포 입장에서 보면 수명이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유지시킬 거냐 그 말이에요. 유지시킬 거냐. 하루도 못 산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만드는 게 우리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는 거, 이런 것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조혈모세포는 뭘로 만드냐? 그게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로 씨가 있어서 씨로 여러 가지 혈액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조직도 만들고 그러죠. 씨를 계속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감자라는 거 있잖아요. 씨감자 없으면
감자가 다음이 있겠어요? 씨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뭐 그거는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뭐 씨감자가 좋아야지 또 씨가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정자 난자의 씨도 있지만 우리 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뭔가 공급을 해주고 있는 다세포 연합체가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암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줄기세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반드시 또 다른 줄기세포들을 또 복제를 해내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자기 줄기세포를 하나 또 복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중성구가 됐든 뭐 신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조직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애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러면 정구자세포, 저혈모세포 이런 것들은 정구자세포인데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도 증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애들을 하고 줄기세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수명.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그 암이 없는 조직이 대표적인 걸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심근암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아 빼놓고 성인에서 신경암은 없어요. 신경세포암은. 왜 그러겠어요? 그런 애들은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날 때 신경세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암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수명이 정해진 교종세포만 있어요. 교종세포 암만. 심근도 심근 막 암은 있지만 심근 자체에 암은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부전하지 않는 세포는 암에 걸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되게 퇴행성 질환이 주로 생기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뭐 이렇게 암을 없애려고 하지만 결국 두려운 것은 암 줄기세포가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만들어져요. 적혈구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줄기세포는 만능이란 말이 같이 들어가요. 만능이란 것은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는 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로 다 되는 거예요. 만능이면 여기 보면은 혈소판도 되고 아까 마크로파지도 되고 적혈구도 되고 이렇게 림프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능의 분화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암덩어리. 암이라고 하면 전부 암세포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물론 암세포도 물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우선 걔도 밥 먹어야 되니까 혈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암을 지켜주는 암 지킴 면역세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약연관 마크로파지니, 그 다음에 또 정약연관 그 섬유화세포라 우리가 상처에서 보는 그런 섬유화세포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암세포만 골라가지고 배양을 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 뭐 아무리 배지를 뭐 하고 해도 암세포만 달랑 놔두면 절대 배양할 수가 없어요. 남는 건 물론 있어요. 어떤 게 남냐면 줄기세포 같은 애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헬라세포라는 건데, 헬라세포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일종의 암세포인데, 걔는 세포가 한 3개 정도 합쳐진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전자 개수가 다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고, 사람 다르고 개도 다르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 유전자를 3배 정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암이 무서운 것은 그런 애들이 간혹 섞여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줄기세포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대체 그러면 줄기세포가 우리 종양 암세포에서 몇 개나 있나? 대체적인 논문에서는 한 10% 정도는 암세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게,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나 많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암세포라는 애는 암세포하고 도대체 뭐가 틀리냐? 암줄기세포는. 걔들은 분열을 하지 않아요, 잘. 기본적으로. C잖아요. 그러니까 C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접시 뿌리면 벼가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접시는 봄이 돼서 씨를 뿌려야지, 물도 좀 있고, 그래야지 벼가 나지. 아무데나 그냥 씨 뿌린다고 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줄기세포도 똑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분열을 잘 안 해. 동면 상태가 기본 암 줄기세포의 상태예요. 잠자고 있는. 왜? 우리 뭐 씨라는 게 그렇잖아요. 1000년 후에 내가 싹 피우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기다릴 수도 있는 애가 우리 벽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냥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또 하나 특징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분열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항암 방사성이 듣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분열을 해야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분열도 않고 가만히 있는 애를 어떻게 죽여요? 얘를 죽이면 내가 죽는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항암 방사선을 해서 진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또 생기는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은 결국은 암 줄기세포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 암세포는 그 내부를 보면 C는 보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물질, 뭐 쓸데없는 물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빼내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암 방사를 해도 바로 빼내버려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암 줄기세포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전략을 세우잖아요. 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항암 방사선을 잘했으니까 암 치료 끝이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다음에, 암 치료 내가 5년 잘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암 문제에서 해결이다?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 암 줄기세포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다시 재발할 준비를 갖고 있는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 줄기세포가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의 본질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줄기세포는 아까 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 줄기세포가 도대체 그러면은 암에 뭐 어떤 조직만 만드냐? 얘가 평평상피야, 폐의 평평상피암이다. 그러면 폐의 평평상피에만 계속 암 줄기세포가 만드냐? 그게 아니에요. 암 줄기세포가 내 암을 조직하기 위해서 만능이잖아요. 만능이면 얘는 만능으로 혈관도 만들어요, 그냥. 별세포. 만능이니까 심지어 지방, 뼈, 연골, 이런 걸 다 만들어요. 암 줄기세포. 그러면 그게 암이잖아요. 그게 암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별것, 하여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은 다 만들어요. 줄기세포는. 우리가 온몸이 퍼졌습니다. 그 암 줄기세포가 다 씨가 뿌려져서 별군데서 폐암도 만들고. 제가 아는 지인이 신장암이었어요. 13년 전에 신장암이었는데, 다음에 하여간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췌장암이다. 췌장암. 왜냐하면 신장암은 신장을 떼내면 돼요. 근데 췌장암이 또 걸린 거야. 새로운 암인가 보다 라고 해서 조직을 봤더니 그게 무슨 암이었냐면 신장암이었어요. 치료를 비뇨기과하고 여기 내분비과하고 같이 받아요. 이게 내분비과는 물론 이제 췌장을 떼어냈으니까 당뇨 때문에 치료를 받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암에 대한 판단은 신장암 비뇨기과 교수가 정했거든요. 신장암에 대한 특성은 비뇨기과가 잘하니까. 13년 동안 내가 췌장에 붙어 있다가 거기서 암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특성을 제일 잘 이렇게 보여주는 케이스여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뭐든지 된다. 내 조직에 뭐든지 만들어내는 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만든 헬라슬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세포 두 개가 합쳐져서 그냥 한 세포처럼 살아요. 왜? 그래야 생존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전이를 하는 게 림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전이는 별 의미가, 뭘 통해서 전이한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암 줄기세포는 자기가 혈관도 만들고 자기가 림프관도 만들거든요. 자기가. 할 이야기 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변 세포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이제 그 주변 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혈관이 있잖아요. 모세혈관이나 뭐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혈관 내막 세포만 있어가지고는 뭔가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둘러싸서 지지체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어요. 지지체. 이렇게 내막 세포만 이렇게 딸랑딸랑 있으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 지지된 뭐 일종의 뿌리나 이런 것처럼 뿌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준 그런 주변 세포가 있는데, 상황이 되면 얘가 줄기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 자체가 줄기세포야. 그러면 이게 왜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가 암이 있어요. 근데 암이 이제 별세포, 만약에 내가 암 줄기세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암 줄기세포가, 그 옆에 있는 이제 주변 세포가 있으니까 내가 주변 세포로 변했어. 그러면 암 주변 세포가 돼. 그런 애들이 전이에 선봉을 서더라. 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세포는 그것 자체가 줄기세포예요. 근데 그게 암으로 변하면 그 자체가 암세포예요. 그러면 혈관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줄기세포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줄기세포잖아요. 이게 혈관 주변에 이렇게 줄기세포하고 주변세포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주변세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지 역할을 해주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줄기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숫자가 암의 10%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은 그냥 줄기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겉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그냥 이건 주변세포고 이건 간질세포고 이건 섬유화세포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이 세포가 도대체 시간별로 뭐 하나 이걸 다 추적을 하거든요. 그 추적을 해봤더니 이게 줄기세포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은 암하고 상관없어요. 암이 아니어도 우리 생체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떤 논문이 있냐면 우리가 그 콩팥에 상처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땜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땜빵을 했어.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걸 추적을 했어.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새로 만든 땜빵 세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왔냐면 온몸에서 왔어요.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세포가 내가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있으니까 피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저는 되게 비유를 하는데 내가 자연에서 내 사슴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내가 자연에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내가 살 확률이 뭐예요? 내가 산속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내가 살 확률이 제로잖아요, 제로.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빨리 다리를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리를 붙이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리 부러지시면 가골이라는 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을 붙이는데 거기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서 세포에서 뜯어다가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온 몸에서. 오니까 별 군데서 세포를 뜯어다가 여기 붙여놨더라 이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살라고. 내가 살라고. 근데 그걸 똑같은 기작을 사용하는 게 소위 말해서 암의 전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전이에요. 그게 그런 현상이 전이에요. 멀쩡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애를 또 폐로 갖다가 뜯어 쓰고, 뭐 어디, 가래도 갖다 쓰고, 갖다가 빨리 땜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전입니다. 그것은 암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저물주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뭐 저물주가 만들었는지, 우리 생명체가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해서,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렇게 선택이 된 다세포 생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작은 정상적인 상기적 기작이에요. 우리 대사포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암도 똑같아요. 암도 유전자 보면은 유전자가 변형된 거지 유전체가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암 줄기세포도 내 다른 줄기세포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상황이 되면 일을 하게끔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생리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 생리를.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암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13년 동안 암이 있는지 없는지 뭐 살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기세포가 어떨 때 일을 하나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약점이죠. 일을 할 기회를 안 주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도대체 어떨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냐,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나 라고 봤더니 그 어떤 신호, 환경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줄기세포가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환경을 우리가 줄기세포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물론 줄기세포도 죽이려고 지금 약을 만들고 있지만 그 암 줄기세포만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잘 잡아요. 그것이 이렇게 아직 오려면 그래도 3년 정도는 최소한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다 살아 계셔야 되고 아무튼 그 암 줄기세포가 그 일을 안 하게끔 하는 방법 그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인 줄기세포가 작동이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손상, 하나는 염증이에요. 손상과 염증이 있을 때 줄기세포한테 일을 해라. 그런 메시지를 줄 거예요. 여러분, 소위 면역 치료를 한다는 데서 아마 셀레나제 이야기 엄청 제가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셀레나제, 비타민 D, 뭐 이런 거 막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면역하고 도대체 어때요? 그러기 보면 면역 자극제가 아니에요. 면역 조절제예요. 비타민 D 작용, 여러분 찾아오시지만 뭐 면역을 활성화했다 이런 내용 없어요. 면역을 조절한다.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염증을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염증을 억제하는 게 도대체 암 발생을 왜 줄이지?
여러분, 암 예방, 이런 이야기 굉장히 하면, 암 예방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과일 맞고, 붉은 고기를 먹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은 딱 세 가지예요. 입증된 건. 그게 뭐냐면, 아스피린하고 메트포르민과 비타민 D예요. 근데 이게 왜 예방하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입증이 된 건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약이, 우리가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지 진짜 아스피린이 하는 약을, 아스피린이 하는 정확한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스피린 먹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뇌졸중 있고 그런 분들 다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피린만 뺀 나머지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만 명의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 아스피린을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이, 인종, 그 사람 생활 습관, 이 모든 변수를 맞추는 거예요. 5만 명 중에서. 그러면 가장 쌍둥이 행동을 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한 100명이나 골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 100명과 이 100명의 차이는 아스피린밖에 없다. 아스피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거의 쌍둥이 행동, 쌍둥이 모습, 쌍둥이 얼굴만 틀리지 다 똑같다. 라는 최적의 비교 대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스피린이 진짜 무슨 효과를 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지 진짜 아스피린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암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암 발생이 30%에서 50% 적게 발생하더라. 그런 논문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은 아스피린을 안 먹는 사람보다 30 내지 50%암 발생이 적다고 교과서에 올라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가 있으면 가장 널리 제일 싸잖아요. 100원밖에 안 하니까. 메트포르민이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그 메트포르민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의 모든 체중 이런 것들 해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을 하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걸 비교를 했어. 그랬더니 메트포르민을 당뇨를 먹는 사람, 당뇨에 걸린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린 사람보다 암 발생이 한 30% 정도 높더라. 근데 당뇨가 걸렸어. 그래서 메트포르민을 먹은 사람은 당뇨를 안 걸린, 물론 당뇨 약 안 먹는 사람보다 훨씬 암 발생이 적기도 하지만 심지어 당뇨에 안 걸린 사람보다 암 발생이 30%가 적어요. 그렇지, 이게 뭐냐? 그래서 하면은 메트포르민이 암 억제한다고 막 이야기는 해요. 텔레비전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는 옛날에는, 대부분, 골다공증 때문에 비타민 D가 있어야 있고, 칼슘이 있어야지, 골다공증 예방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비타민 D가 높은 사람은 암 발생이 훨씬 적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비타민이 도대체 무슨 일 하지? 비타민 E, 하여간 그런 비타민 C, 이것에 대한 연구는 다 실패했어요. 소위 말해서 암 예방한다, 이런 것들은 연구가 한두 개 했겠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입증된 건 그 세 가지 뿐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게 뭔 의미지? 도대체 이게 왜 듣지? 그게 뭐냐면,
항염이에요, 항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제고, 타이레놀도 진통 해열제지만, 소염작용이 있는 게 아스피린이고, 소염작용이 없는 게 타이레놀이에요.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하면 염증을 좀 이렇게 면역작용을 시키려고 해. 백신을 맞았어. 근데 아스피린 먹어버리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드시라는 거예요. 백신 부작용이 있을 때 타이레놀 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염증을 좀 일으키려고 백신을 맞잖아요. 면역을 일으키려고. 근데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레놀 드시는 거예요. 타이레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효과는 타이레놀, 아스피린도 효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증, 그런 걸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피린의 가장 큰 좋은 점, 항염제라는 거예요. 사실 야채, 과일 먹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항염작용이거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메트포르민은 사실 약간 생약이에요, 생약. 생약 성분인데, 아스피린도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왔거든요. 그, 버드나무 껍질의 성분을, 버드나무 껍질을 다 벗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을 화학적으로 만든 게 아스피린이고, 메트포르민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라일락에서 나온 성분인데, 라일락 꽃이에요.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화학적으로 만든 거죠. 가장 비슷한 구조로. 그러면 거의 유사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 메트포르민이 작용점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아스피린도 좀 다양하잖아요. 혈전도 좀 녹이고 막 이런 부작용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메트포르민 우리가 당뇨가 생기게 되면 당뇨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당뇨 걸리면 주변에서 뭔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당화 혈색소란 말 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당화 혈색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다 산소 실어서 이렇게 조직에다 공급하는 거거든요. 우리 빨간 피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인데 그게 당화가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당이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우리 세포나 이런 데 당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당 단백질 그런 것들이 밀림처럼 우리 세포에는 붙어 있거든요. 아무튼 얘가 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것은 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성. 성질이 변했다. 근데 변성이 된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변성이 되면 당하고 똑같은 애들이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도 당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늘 있는 당이 아니고 이상한 당이다라고 우리 면역 체계가 판단이 되면 괜히 가서 공격을 해요. 괜히 건드려. 그러다가 내 세포네 그리고 안 죽이고 뭐 이러다 보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만성염증. 이건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닌데 CRP를 해놓으면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염증이. 만성염증. 만성염증이 생기면 갑자기 공격을 해요, 혈관을. 그러면 그게 동맥경화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 합병증이 생기고, 그거 막아버리면 그 다음에 신장 나가고, 눈 나가고 그런 게 합병증이잖아요. 누가 하는 거냐면, 뭐, 그림은 뭐, 그것이 뭐 쌓여서 어쩌고, 그거 아니에요. 내 면역 세포가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애를. 조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상처 생기잖아요. 섬유질로 막아버리면, 거기에 혈관이 흐르겠어요? 만성염증입니다. 그게 합병증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이런 데가 다 막혀가지고 결국은 신장 투석하고 이것이 합병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메트포르민이에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가 사실 옛날에는 골다공증이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비타민 D가 면역 시스템이 과하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성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더라 이런 내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스피린이나 메트포르민이나 비타민 D의 흐르는 맥락은 뭐냐? 그러면 쓸데없는 만성염증을 줄였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셀레나제 맞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염증이 없을수록 암줄기세포는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해야 나는 오래 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셀레나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얘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 물질이 있죠. 인터루킨4, 뭐 IL10, CXCL9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얘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건데, 움직이게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다 염증 물질. 그러면 염증 물질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내가 여기 CXCL 뭐 이렇게 1, 뭐 여기 있잖아요. CXCL5, CXCL2. 나도 이거 가지고 그 면역 세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건데, 면역 세포가 이제 암 조직으로 잘 가라고 내가 쪽을 유전자 공학을 면역 세포가 만든 NK를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CXCL이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쪽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들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면역세포가 그걸 따라서 가는데, 여기서부터까지 한 1m 이렇게 간다고 해서 가정을 합시다. 1m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24시간 걸려요. 아니 1m 가는데 24시간이면 이건 느린 거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포가 눈에 보입니까? 세포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1m를 가려면요, 속도로 따지면 KTX보다 빨라요. 그것이 CXCR5의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그 농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속도는 자기 몸이 가는 속도는 KTX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1m죠. 세포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세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포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인터루킨 10 하나 이렇게 써놓은 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태풍이고 바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러면 줄기세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을 조력한다면, 저는 그래서 암이 없어진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암세포는 늘 생겨요. 저도 생겨요. 하루에 500개에서 1000개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세포가 뭐 분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뭐 몇 천억 개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오류가 있거든요, 오류가. 오류가 있으면, 그 중에 잘못 오류되면 그건 암세포가 오는데, 여태까지는 제거를 잘 했어요. 근데 상황이 뭔가 안 좋으면 걔들이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잘못 만들어진 애들이 세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저는 우리 병원에 막 2달 입원해, 3달 입원해라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내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권유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관리를 계속해라. 한두 번이라도 와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 왜?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당장 1년 후가 아니고 3년 후, 5년 후에 내가 건강하려면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장 결국 내가 1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관리 안 해가지고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관리를 내가 해야지 암 줄기세포가 준동이 안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여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냐 없냐보다 중요한 것은 암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면역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암 줄기세포가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끔 하려면 내가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기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성염증이 하여간 암하고는 제일 상극이다. 스테로이드예요. 이제 부종 생기고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NK 세포, 그 다음에 TH1, 이런 애들이 잘 살아있어요. 얘가 킬러 세포거든요. 암세포 죽이는 킬러 세포들인데, 얘들이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이렇게 일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목적은 면역세포 죽여가지고 쓸데없이 일을 벌리는 걸 쓰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폭풍 신드롬이라는 건데, 그 사이토카인을 누가 내냐? 그건 면역세포가 내거든요. 저기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T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뭐 다른 면역세포 마찬가지로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많이 내면, 사이토카인이 부작용, 염증이 엄청나게 과활성화가 되면 그걸로 그냥 죽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고 뭐 이래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면역세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역세포가 일을 잘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 쓰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일단 때려 막자. 그래서 그냥 면역세포 좀 억누르자.
라고 해서 모든 자가 면역 질환에서 쓰는 게 스테로이드잖아요. 그것은 면역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서카디안 리듬에 나온 우리 몸은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이게 그 손가체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서 스테로이드 없으면 우리 살기 힘들 팍팍해요, 진짜로. 근데 일주기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자냐 안 자냐에 따라 스테로이드 양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들이 그렇게 내가 리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스테로이드는 면역에 봐봐요. T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메모리 T, CD8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잠은 잘 자야 되는구나. 아니 면역 치료한다는데 잠잘 자라고 자꾸 권유하는 거야. 뭐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줄기세포가 일을 안 하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제일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CD8T거든요. 애들이 암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잠잘 때 생기는 거예요. 잠잘 때.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암만 자. 그 다음에 이런 똑같은 내용이라도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 생기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요. 면역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면역세포가 일을 못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면역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똑같은 스테로이드라도 반대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암이 증식하는 데 사용되고 내가 운동을 하고 잠잘 자고 해서 스테로이드가 나오면 그것은 암을 억제하는 데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역 치료는 굉장히 전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줄기세포를 가장 잘 억제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인터페론 감마예요. 근데 인터페론 감마는 어떤 애가 분비를 하냐? 그러면 NK하고 T예요. 킬러 애들이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를 하는데 그러면 인터페론 감마 논문을 보면 암을 억제한다 이렇게 써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암을 키운다는 논문도 암을 억제한다는 논문만큼 많아요. 그럼 이건 뭐냐? 누구 장난하는 거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용량이에요, 용량. 인터페론 감마가 고용량이면 항암 작용을 하지만 저용량이면 종양이 커지는 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온열 치료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하잖아요. 왜 두세 번 하겠어요? 한 번 팍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올라가는 게. 이게 지지부진하게 막 이렇게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할 때 팍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해주는 게 그때가 그것이 중요하니까. 아, 온열치료 좋다고 우리가 일주일에 5일 동안, 6일, 뭐 일주일 동안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똑같은 온열치료라도 내가 매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암이 커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면역 치료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암을 키우는데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 해서 내가 프로토콜, 우리 자꾸 점검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더 업데이트 할 게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 면역 치료 한다는데 갑자기 뭐, 셀레나제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셀레나제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 항염 작용을 일으키는 가장 적절한 약물이어서 제가 권유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면역 치료 한다는데 이거 스테로이드 먹으라고 되겠어요? 제일 강력한 항염제긴 해요. 면역세포 없애버리니까. 근데, 그럼 암하고는 누가 싸워요? 이것의 반작용은 암 증식이에요. 왜? 나를 억제하는 애가 없네? 면역세포가 없네? 그럼 암 증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는 안 건들면서 항염작용을 하는 뭔가가 없을까? 그걸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진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30에서 100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최근에 나온 이야기예요. 미국 내과 학회에서 바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30이면 충분하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 정도는 돼야 되구나. 그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과 학회에서는 최소한 50은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골다공증 정도 예방하면 되겠다. 그건 한 2, 30은 돼요. 근데, 이게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비타민 D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면할 땐 비타민 D도 최소한 50 정도는 돼야 되고, 뭐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쓸데없는 면역이 활성화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역할을 한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드시는 걸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뭐가 좋다, 네. 사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영양 섭취도 있지만, 이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경의 뭐 80%가 장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운동, 먹는 거, 뭐 이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장 면역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 있는 박테리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우선 종류도 뭐 500종류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게도 뭐 몇백 그램에서 1kg까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장 면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애들하고 공생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세균이잖아요. 세균이니까, 세균이 내 몸속에 있으면,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균이 있으면 나한테 안 좋은 콜레라 같은 그런 애들이 오는 걸 애들이 막아줘요. 나한테 해로운 물질을 내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오는 걸 막아주는 게 우리 공생의 기본이에요. 아, 너는 쓸데없는 물질 내지 말고 나는 그 대신 너는 죽이는 뭐 어떤 면역세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마 라고 협정을 한 거예요. 협상을 한 거예요. 사실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폐도 있고 해요. 그런 애들이 좀 있어줘야지 어떤 병원균이 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하죠. 사실 그게 없으면 어떤 놈들이 와서 나를 해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막을 이렇게 병원균으로 딱 채워가지고 쓸데없는 병을 일으키는 그런 애들이 오지 않게끔 협정을 맺죠. 너 여기서 살아. 그 대신 나쁜 놈들 오면 네가 좀 이렇게 채취해줘. 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공생관계예요.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서로 같이 살아보자. 그게 공생이거든요. 근데 그 협정을 언제 맺냐? 젖먹이 때예요. 젖먹이 때.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가지고 약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뭐 항암, 비만에 좋은 뭐 어떤 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 듣나 안 듣나는 사실 개인차가 다 틀리잖아. 내가 먹을 때 어떤 500 종류의 최소한 박테리아하고 다 이렇게 악수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차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델타하고 오미크론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델타하고 오미크론은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 그러면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차이 정도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종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변종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큰 변종은 아닌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델타는 어떻게 됐어요? 멸종했잖아요. 멸종. 오미크론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오미크론 변종까지 포함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델타는 치사율이 높아요. 그때 치사율이 거의 3, 40%였거든요. 노인들한테. 오미크론은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치사율이 높으면은 바이러스한테 좋냐? 자기 종을 유지하는데 좋냐? 좋겠어요? 숙주가 다 죽어버리면 저는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멸종하는 거예요. 치사율이 높으면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요.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기생해야 되는데 희생할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저는 뭐 죽어야지 뭐 저도 멸종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처럼 오미크론은 안 죽이니까 계속 괴롭히고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생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최소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얘들은 잘 먹고 우리 일단 기본이 초식 동물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 이것보다도 골고루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제안을 해요. 왜 그러냐면 논문에서 암 환자하고 이제 아닌 사람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떤 특정 논문마다 다 틀려요. 종이. 근데 그 차이도 뭐 사실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차이도 아니고. 근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마다 종이 틀리니까. 그 암과 연관돼서 이렇게 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간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면역은 과하지 않는 게 좋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건강하려면 적절한 면역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 만성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만성염증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성염증을 안 하는 게 암 줄기세포가 작동이 안 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암은 여러 가지 별칭이 많아요. 뭐 암 자체가 뭐 개 껍질 뭐 단단하다 이런 것 때문에 생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암연관 섬유화 세포 때문에 단단한 거예요. 그 섬유화 세포가 없으면 암은 어차피 생존을 못 하니까. 그 섬유화 세포는 꼭 암세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다. 그 말이었어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라는 게 뭐였어요?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만성염증이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장면역이 좋은 게 암에 유리할 것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 면역을 안 일으키게끔 우리 장하고는 악수를 해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튼튼해야 쓸데없는 만성염증을 안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장면역이 튼튼한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뭐 유산균은 여러 가지를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셀러나제는 그렇고. 원열치료는 왜 메시지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딱 줘야 되는데 그게 말씀드렸던 인터페론 감마 이런 것들이 암 줄기세포를 억누르는 유일한 물질 하나를 정해라 그러면 인터페론 감마거든요. 근데 그 인터페론 감마가 나오려면 메시지가 정확하게 딱딱 가야 된다. 그래야지 억제된다. 쓸데없이 뭐 해놓으면 이도저도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좋다고 경험적으로 사실 다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요즘에 학문적으로 점점 더 잘 입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암은 우리가 결국은 세력이거든요. 아까 제가 다리 상처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세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전체에서 세포를 뜯어다가 이건 다리에 붙이는 데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니고 그게 암이면 어떡하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상당히 운동하는 게 좋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력의 건강한 애들이 튼튼해야지 암세포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진동하는 걸 억제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우리가 말기가 돼버리면 백약이 무효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암세포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세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세력을 가지면 얘가 갖다 뜯어다 쓴다니까. 뭐 에너지를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 사람들이 빼빼 마르는 이유가 뭐냐. 암 키우는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각지씨앗 하려고 그러냐. 애각질이라고. 애각질. 그냥 갖다 써버리니까. 우리가
좀 단식하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단식해도 안 되면 다른 그 근육 같은 데 갖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그 세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력은 뭘로 표현되느냐? 염증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암세포에서 이렇게 좀 좀 냈다고 해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애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싸움이니까 내가 건강한 애들이 쪽수가 많은 게 좋다. 제일 잘 보이는 단적인 논문 하나를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야지 예후가 좋을까요?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예후가 좋을까요? 왜 그래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상세포가 죽었을 때 부작용이에요. 암세포만 딸랑 죽어서 부작용이 있겠어요? 없어요. 부작용의 기본은 뭐냐면 정상세포가 죽었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오프더 타겟. 정상세포가 죽었으니까. 그럼 정상세포가 죽으면 누가 싸우냐고. 걔들이 세력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부작용이 없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정상세포는 살아서 걔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걔들은 못하게.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줄기세포가 이야기했잖아. 줄기세포가 너는 지방이 되라. 너는 뭐 피부가 되라. 너는 근육이 되라. 뭐 뼈가 되라. 이걸 누가 정해요? 필요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 없어. 너 그렇게, 너 만들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암도 못 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이 야, 너 더 증식할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암도 안 크는 거예요. 클 수가 없죠. 왜? 증식할 때 지 혼자 크나? 정상 애들이 도와줘야 크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건강한 애들이 야, 나 먹고 바빠. 나 운동하느라고 내 에너지 써야 돼. 그러면 암세포한테 에너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면뿐만 아니고 우리 생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결국 내가 건강할수록 암 치료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는 유리하다. 재발도 덜 된다. 이게 확률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0%, 70% 그렇게 하지만 아니 70%라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 내가 30% 들어가면 꽝이잖아요. 나는 70%, 나 5%라도 나는 5%에 들려면 내가 뭘 해야 되나? 그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가 나한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중요한 것은 편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편을 잘 들려면 건강한 편에 들어야지 내가 그 오래 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술 먹고 뭐 그냥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똑같죠. 그러니까 암이 싫어하는 일, 뭐 운동하는 일을 싫어하는가. 왜냐하면 애를 뺏기는 거 싫어하거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터페론 감마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암 줄기세포는 참 무시무시한 세포예요. 변신도 잘하고 별 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만 걔들을 잡으려면 만성염증을 잘 잡으면 걔들도 꼼짝 못한다. 걔들도 무력해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면역치료인데
그 면역 치료라고 제가 말씀드린 뭘 먹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뭘 먹어라가 아니고 내 면역 만성염증이 없어지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 당뇨가 있으면 당뇨도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잠 잘 자고. 참 많아.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멜라토닌 먹고 자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암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더 많아지고 암을 키우는 애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승산이 있다. 어쨌든 저는 살아있는 퍼센테이지에 들면 되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 퍼센테이지가 나를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퍼센테이지에 잘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결국은 내가 건강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포 간의 연합체니까 건강한 애가 많으면 암세포는 세력을 못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겠습니다. 네. 아까 스테로이드 정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블레블레나 이런 건 보고서나 이런 데는 스테로이드 먹기도 하고 바른 정도는 전신이 아니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좀 아닌 걸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달린 주사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스테로이드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면 되니까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